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승옥 씨가 머리를 단장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도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치셨는데요. 오늘은 영천 시내에 가는 날. 갑시다. 장날인데 오늘. 뭐 좋은 옷 나놓고 왜 그런 걸 입어? 보세요. 없댄게. 어머니 옷까지 꼼꼼히 챙기는 아들 승옥 씨. 어머니 이렇게 장날 이렇게 가시면 좋으세요? 좋길 뭐 좋아. 아프지만 않으면 좋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가 싫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날씨 때문에 장을 못 봤다는 어머니, 오늘은 반찬거리를 사러 가십니다. 집에서 20분을 달려 도착한 영천 5일장. 어머니는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과 함께 장을 찾습니다. 언제나 활기가 넘치고 식욕을 돋우는 먹거리들이 널려 있는데요. 모처럼 산속에서 벗어난 두 사람.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에 어머니 발걸음마저 가벼워 보이십니다. 파 좋네 저. 예? 언니. 파. 아유, 저, 많이 들고. 봐봐 엄마 봐야지. 마른 명태 좀 사가지고 왔으면 장보기조차 아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만 원이에요, 만 원. 안 먹고 말고. 비싸. 비싸다고? 오징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2만 원이야. 아유. 어머니에게 충동 구매는 있을 수도 없는 일. 어느 물건 하나 쉽게 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한 생선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2만 원이랍니다. 이게 요거 한 줄에 2만 원. 이게 저기 수입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싼 건데요. 하나 더 줘요. 아니요, 이거는 원래 6마리인데 우리가 할게.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사고 사람 구경까지 실컷 한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힘들진 않았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장 보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언니? 좋아. 야? 좋아. 나는 방구석에 처박아 놓거든. 가 뷔페 식당 가서 밥이나 먹읍시다 가서. 어머니가 좋아한다는 식당입니다. 요즘 잘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일부러 들렀다는군요. 집에서 드실 수 없는 음식들 앞에서 식욕이 나는 걸까요? 어머니가 접시를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까지 나서서 음식을 골라주는데요. 계란. 하나만 있어. 뭐? 김밥, 달걀, 샐러드까지 아유 정말 다양하게 고르셨네요. 한 번씩 드세요. 자주 오는 편이지, 자주 오는 편. 결국 접시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누가 줘야 한다는데 우리는 물좀 여기 오면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니 좀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지 어쩔 수가 있나 이게. 무뚝뚝하긴 하지만 어머니 부탁은 다 들어주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잘 드시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데요. 아들의 식당 선택은 대성공. 어머니가 정말 잘 드십니다.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에
아들은 한시름 마음이 놓이고 부지런히 어머니를 챙겨드립니다. 그 코가 좀 지는 거 아니야? 이번엔 겨자 소스가 들어간 생소한 음식까지 드셔봅니다. 그런데 아하, 예상했던 대로 코가 쨍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의 한마디. 입으로 숨을 쉬어야지 그러면. 겨자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끝까지 남기지 않고 드시는 어머니. 덕분에 아들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또 주방 일을 보십니다. 김치 담아놓고 또 입에 하나 이제 안 넣어 또. 100세의 연세에도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는 어머니. 힘차게 김치를 썰어내십니다. 내친 김에 저녁 준비까지 미리 서두르시는데요. 주방에서만큼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며 방 안에 누우셨습니다. 속 안 좋아? 응? 속이 안 좋아? 이거 봐. 약간 좀 미열이 있네. 조금 열이 있어. 아직도 속 안 좋아? 안 좋아. 야, 저 맛이 없어. 양 없어. 갑자기 너무 많이 드셔서 탈이 난 걸까요? 이럴 때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마다 직접 캔 약초를 달여 드렸다는데요. 오늘은 소화불량까지 겹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병원 다니고 뭐 항상 그렇지. 네. 좀 건강해 보였다가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뭐. 그동안 틈틈이 해왔던 약초 공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얼음덩굴도 좀 넣고 상백비도 좀 넣고. 존재만으로 힘이 되었던 어머니. 작은 정성이라도 다하고 싶습니다. 자기 부모 뭐 일찍 여인인 게 뭐 좋은 사람이 어디지? 누구나 다 동일하지. 조금 더 오래 사시긴 또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약은 공짜로 안 먹는다고. 꼭 돈 내고 사 먹는다고. 그래야 약발이 난다나? 하여 그 말도 맞지. 평소 한약은 못 드셔도 아들이 해준 약물은 잘 드신다는데요. 심지어 약발도 좋다고 합니다. 한 3-4시간 끓여야지. 불 좀 약하게 해가지고 좀 우려내야 되니까. 최대한 연하게 해가 연세가 있으니까. 그래 잡수면 그렇죠.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누워만 계십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물과 불을 조절합니다. 약 3시간 후 드디어 약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약물을 드실 때마다 기운을 차린다는 어머니. 그것은 아마 아들의 효심 때문일 겁니다.
자, 어머니. 예? 아이고, 어리자 배부르기. 일어나봐. 조금만 해서. 아이고, 왜 야, 이렇게 시끄러워? 일단 드셔보시는데요. 아, 뜨거워. 안 뜨거워. 이게 뜨끈뜨끈해야 좋지. 나 뜨거운 걸 못 먹는 사람이야. 결국 아들은 한 숟가락씩 떠서 식히고 난 뒤 먹여드립니다. 두 축 놓고 뭐 누름 넣지. 거기다 뭐 여러 가지는 맛없어. 자식 덕분에 이게 잘 먹는 거지. 자식을 잘못 떠봐. 이런 이야기도 먹는가. 명랑한 척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어머니는 기운을 내지 못하십니다. 야, 너무 뜨거워. 그래도 조금씩 드셔보는데요. 구수하잖아. 거기다 둥글레가 있었어. 이 둥글레도. 응? 조금만 더 놨어. 몸이 아프니 마음에도 없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아드님이 옆에 계신 게 좋으세요? 없으면 누구한테 어디야? 보자. 몇 방을 한번 보자. 몇 방 괜찮은데요? 어이 저희도 팔팔하더니 왜 그래? 응? 어이 저희도 팔팔하더니. 응? 손도 따고 다 했는데. 웬만한 처방은 다 써보고 약도 드렸지만 어머니의 체증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12남매 가운데 6명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고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물도 이거 넘치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고통도 강물처럼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막내 딸이 또 잘 돌봐주다가 또 저세상으로 가니까 또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그 나한테 또 오시고 한 2년을 갖다가 꼬박 그냥 막 저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를 사실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안쓰럽다.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착한 막내딸. 부지런히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셨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때부터 어머니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등부가 엄마하고 안 떨어져서 산다더니 왜 갚아냈어. 에휴. 지금도 부르면 달려올 것만 같은 막내딸. 볼 수 없기에 더욱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이렇게 보니 혼자 앉아서는 보다니. 왜 안 보세요? 자꾸 눈이 밟혀서 안 돼. 아직도 딸을 보내지 못한 어머니의 가슴은 까맣게 타고 말았습니다. 적막함이 내려앉은 나른한 오후. 어머니는 좀처럼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100세라고 하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할머님, 이 식사를 직접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럼
나는 한만 아파도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지. 먼지 하나 허용치 않는 깔끔한 성격. 식사 준비는 물론 청소까지 오롯이 어머니 몫입니다. 어머니 시집 오셔서 밥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밥하신 거예요? 몇 년? 참 50년 들어야 돼 아주. 50년만 돼? 50년만 돼? 며느리 얻어놓고도 내가 밥하는데. 평생 가족들의 식사를 챙겼다는 어머니. 가전제품을 사용하시는데도 능숙하십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청국장입니다. 어머니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또 꺼내시는데요. 그거는 다 됐네.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대신 발을 사용하십니다. 알아서 이렇게 해놓고서 먹으면 얼마나 간단하고. 이게 봐요. 이렇게 쓸어서 내가 올려놓을게요. 살림 솜씨가 정말 정갈하시네요. 어머님이 다 정리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해놓고 이런 누가 해줄 사람이 있어. 내가 해서 손자들도 주고 다들 줬지. 이런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아들은 감히 도와드릴 엄두도 못 냅니다. 며느리들이 이제 저 설거지 해놓은 거 다 다시 있어 설거지하고. 아이고 징글징글 맞다. 엄마는 옛날에 그 저 며느리들이 설거지한 거 왜 다 다시 하고 그랬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그래. 고달프겠어. 근데 내가 하지 그래. 내가 하지 않아. 모든 살림은 당신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밥상에 오르는 국과 반찬은 언제나 아들 위주입니다. 청국장은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는군요.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자식에게 밥을 지어주는 건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얼마 먹어. 어? 그런데 어머니 밥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 식은 찬밥입니다. 아들에겐 따뜻한 밥을 주고 어머니는 찬밥을 드신다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뜨거운 밥 줄까 엄마? 뜨거운 밥 줄까? 아니요. 뭐 하려고 찬밥 먹어 뜨거운 밥 먹지. 아유. 평생을 이렇게 찬밥만 많이 자시니까. 지금까지 찬밥만 고집하는 어머니가 아들은 안쓰럽습니다. 찬밥이 저 뜨거운 밥이 낫지 뭐 하려고 찬밥 먹어? 근데 왜 찬밥을 드세요? 찬밥이 좋다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젊어서 보통.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을 지으셨지만 정작 당신은 찬밥만 드셨습니다. 자식들 저 많이 키우다 보니 뭐 좀 부딪혀가지고 며느리 큰 며느리가. 그런 경우도 많지 뭐 솔직히. 뒤에서 어머니는 왜 먹고 그렇게 찬밥을 자꾸 밥을 잡지? 자식들 먼저 먹이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에 12남매를 낳은 어머니. 자식들이 밥을 먹는 모습만으로도 배가 불렀고 남은 찬밥을 드시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재밌게 사는 집이요. 며느리하고 손자들하고 한 집에서 살다가 10개 꾸뚝이 이렇게 되지기는 재밌게 살았어요. 지금도 따뜻한 밥을 먹는 아들을 보며 그때의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좀처럼 드시질 않네요. 아이고 작으면 이거 왜? 조금만 잡숴봐 그래도 자꾸. 식욕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어머니.
아들의 걱정에 한 숟가락을 억지로 떠보시는데요. 끼니 때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겐 아들에게 줄 따뜻한 밥이 중요하고 아들에겐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후 꽃샘추위가 눈을 몰고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맹추위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는데요. 꽃샘추위 이틀 만에 물이 끊겼습니다. 호수 중간중간에 얼어가지고 녹이려고요. 오지에서 살다 보니 웬만한 일은 아들 승옥 씨가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급한 대로 뜨거운 물을 붓고 얼어붙은 호수를 녹여보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가까스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긴 호수를 다 녹여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물이 제일 그립지 지금. 큰일 났어요. 결국 작업을 포기한 아들. 집안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결국 날씨가 풀려야 합니다. 다행히 물탱크와 바로 이어져 있는 수도관은 아직 얼지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직접 물을 받아 집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마음까지 급해지는 승옥 씨. 발걸음을 서둡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휴. 양장 들으면 팔 아프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 걱정입니다. 우리 어머니 물이 까뜩까뜩 채야 좋은 사람인데. 아들의 고생 끝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아 얼어가지고 걱정이시겠어요. 아유, 때문에 없고. 잘못해서 그렇지 뭐요. 잘못해서. 뭐를 잘못하셨어요? 휴대 TV면 또 안 얼잖아. 아유, 눈 오는 거 봐. 아들이 공사를 잘못하는 바람에 수도관이 얼었다는 어머니. 아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물 막힌 거 또 뚫어봤는데 안 돼. 물 막힌 거 또 뚫었더니 안 돼. 이게 물 오는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얼어. 사람이 걱정 맞으면 더 얼고. 약이 파서 그래, 왜 알아, 그래, 딱 또 그래. 어머니 딱 내가 저 꽃게기를 파봤잖아. 응. 속속들이 다 얼었어요, 다 얼어서. 그러지 말이야. 이야. 우리, 이저기 내가 이렇게 나이 먹더라. 춤이야, 이거, 춤. 얼어도 보통 얼었어야지, 완전히 밑에 돌까지 다 얼었는데. 눈은 그쳤지만 꽃샘추위는 아직 산자락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들이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곡괭이와 톱까지 챙기는데요. 아드님 지금 뭐 하시려고요? 아, 이거 산에 가려고. 산이요? 날씨가 좋으면 개와 함께 산에 오른다는 아들 승옥 씨. 아들에게 산은 가장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들은 산에 올라 삶을 되찾았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자연을 보며 마음의 평온을 얻고 욕심을 버리게 됐지요. 한참 땅을 파던 승옥 씨, 드디어 뭔가 보이는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누른 나무뿌리잖아. 누른 나무뿌리. 이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장에도 위장에도 좋고. 느릅나무 한 뿌리가 힘겹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뿌리를 두드립니다. 흙을 털어내는 걸까요? 이거 왜 이렇게 두들기시는 거예요? 껍데기 뺏겨야지. 다 들고 가려고 무거워가 안 되냐.
아, 그래서 껍데기를 다 벗기시는 거예요? 아, 껍데기만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이것만 속이 더 낫다 싶어가지고 이거만 찾으니까 그런 게 있지. 이것이 바로 유근피라고 불리우는 약초랍니다. 아들은 산에 오르며 계절을 느끼고 자연을 알아갑니다. 아들이 산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요? 역시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집안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추위에 얼고 썩은 대파를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다듬어냅니다. 많은 거 같더니 다듬은 게 얼마냐.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도 자식을 챙겨주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죠. 지금도 어머니가 재배한 농산물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일을 다 끝내자마자 산에 간 아들이 걱정되는 어머니. 점점 추워지는 날씨 때문에 더 걱정인데요. 결국 전화로 아들을 소환합니다. 전화에 타이에 놓고 가네. 언제 이러냐고 여기 그러는데. 바로 내려와. 내려온대. 내 우리 길하라고 저기 하고 내가 충분히 우리하고. 이게 티격태격 하셔도 아드님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예? 티격태격 하셔도 아드님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생각하고 여보가 했나. 그래. 12남매를 키우면서 유독 정이 가는 자식이 있었다는 어머니. 표현도 서툴고 말투도 투박하지만 승옥 씨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재주가 많았던 셋째 아들. 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성공과 실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같이들 동업해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이 어떻게 하나 요 그런 걸로 다 보내다니고 애들 다 다니고. 그럼 예전에 돈은 엄청 많이 버셨겠네요, 아드님. 엄청 많은 물이야. 다 그냥 물어내서도 돈 내주라고 달래. 안정 너무 어려서 했어. 20살 먹어서 했는데 그러면 뭘 알아. 못 울어잖아. 너무 일찍 잘했다고. 그때 많이 모두 부도나서 졌단다. 거리 아닌다는 사람 이것도 많고. 그때 당시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성격까지 변한 아들.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는데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머니였습니다. 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서로가 치중을 많이 했어요. 치중. 의지하고. 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맛있는 반찬 다 감춰놓고. 그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서로가 정말로 진지한 그런 사랑이 틀리긴 틀린가 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다 하는 게 행복해요, 사실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어머니입니다. 다음 날 아침, 꽃샘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고 봄 기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기운을 차리셨는데요. 밖으로 나가셔서 지팡이를 챙기십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늘만 심으러. 예? 마늘 심으러 간다고. 아, 마늘 심으러요.
집 뒤에는 어머니가 직접 마련한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살림하는데 꼭 필요한 농작물을 재배하신다는데요. 추위가 너무 길었던 탓에 오늘에서야 마늘을 심습니다.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는 거예요? 힘들지 지려 못해요. 근데 힘드시잖아요. 아이고, 농사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되는데. 근데도 지금도 갑자기 저기 선호우랑 해놓고 죽다 살았는데 걔들한테 그 와간 또 얼마나 많고 가만히 논이가 앉았더라게 누가 마늘 놓고 살지래 다 파내린다. 파내리긴 파내도 마음대로 해. 힘들어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어머니. 하지만 아들의 반대가 심하다는데요. 힘들어서 자꾸 병난다고 그러지. 그런데도 할머님은 계속 하시네요. 계속해요. 아무도 없으면 저거 풀다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준비한 마늘을 아들 몰래 모두 심었습니다. 있어서 나 이번엔 꽁꽁 얼어붙은 밭을 일구시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 또 뭐하셔? 아이고 아 죽는다 왜? 저러 가다 또 이제 몸살 날라고 또 왜? 하지마 상추 좀 심고 쑥갓 좀 심고 씨 없어 씨가 없어 사오면 되잖아. 하기 싫으니까. 누가 그거 다 늙은 먹기는 다 저 잘 상추를 먹으면 먹어 팔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심어가지고 그거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서 몸살 나니까 하는 소리지 그 일부러 그래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네 생각한 게 좋아하네. 마늘을 심도 나도 몰라 이제 알아서 해 걱정 마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이거 심어가지고 또 매서 갖고 오고 또 걸어줘야 하고.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그거 조금 사다 먹으면 되지 농산 짓지 마 이방 이 걸어다니 밑에도. 커피. 아무도 못 말리는 어머니. 아들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시 밭일을 시작하십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그날 오후. 아들이 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 언니 예? 머리 한번 깎자 머리 깎자 머리 좀 깎자고 이거 봐 머리가 이게 막 엄청나네 그냥. 이게 적은 거 아니야. 이마치 오세요 이마치 이거 큰거 있는 거 어디서? 어머니의 헤어스타일까지 담당하는 아들입니다. 어머니 머리를 직접 깎아주세요? 그럼요 미장을 가면 뭐 제대로 깎나 그 미장원이가 저 시내로 가야야. 제대로 된 미용 도구 하나 없지만 어머니 머리만큼은 자신이 있다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불안불안합니다. 알까가 에 데리. 이쁘게 깎아 내가 안 본다고 양보하고 깎지 말고. 머리를 자를 때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잘라지는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어머니의 한이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앞에서 한번 보자 아이고 많이 깎았다 머리 한번 봐봐요 어머니 생각보다 실력이 좋으시네요. 어머니 이렇게 깎았어요. 아, 이거만 하면 되지 뭐.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 많이 깎았지 뭘 그러면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드리자마자 아들이 이번엔 겉옷을 챙겨드립니다. 왜? 물을 못.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서두르는 어머니와 아들.
그런데 어머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차에 올라타시는데요. 가쪽으로 앉으죠. 차는 방가산 정상을 향해 오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방가산 자락에 위치한 한 사찰. 막내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모시고 온 건데요. 아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외롭게 혼자 있을 막내딸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3년 만에 다시 막내딸을 만났습니다. 눈물도 나와. 아유,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러 왔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난 막내딸.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유, 날 뜨고 저러게 되니.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잘 있어. 좀 나도 곧 따라가겠다.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 어머니. 이제는 딸을 보내줘야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같아도 뭐 보고 살아.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잘 엄마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너무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한번 반일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그래. 나를 이럴 거면 너 건강하게 잘 살자. 예. 든든한 아들 승옥 씨가 있어 어머니는 위로가 됩니다.